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담 올러와 코디 폰세. 그리고 기아의 딜레마. 이 글은 개인적 분석과 관점을 담은 글이며 공식 정보나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들어가며 비슷해 보이는 두 장면. 야구에서는 종종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외국인 투수가 KBO 리그에 입성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경기장을 찾기 시작하고 시즌이 끝날 무렵 그 투수는 더 큰 무대로 떠난다. 2024년에 코디 폰세가 그랬고 지금 2025년 시즌 초반 아담 올러를 둘러싼 분위기가 묘하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두 그림이 반드시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표면적인 유사성 뒤에는 맥락의 차이, 선수 개인의 경력 궤적, 그리고 KBO와 메이저리그 사이의 시장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글에서는 폰세의 사례를 거울 삼아 올러의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되 성급한 결론 대신 질문들을 남기는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코디 폰세의 사례, 무엇이 달라졌는가? 폰세의 KBO 입성 전 경력은 한마디로 하락세의 여정이라 요약할 수 있다. 2020에서 2021년 메이저리그를 경험했고 이후 일본 프로야구 NPB로 건너가 3년을 보냈다. NPB에서의 3년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았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난 선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구속이 미국과 일본 시절보다 빨라졌고 이른바 킥체인지업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서 기존의 평가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폰세가 다른 투수가 됐다는 말이 퍼져나갔고 4월 중순부터 스카우트들의 행렬이 시작됐다. 시즌이 끝난 뒤 그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3년 3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폰세의 변화는 단순히 컨디션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칭 레퍼토리의 확장이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구종을 더하는 것은 기존 데이터로 평가받던 선수가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되는 계기가 된다. 스카우트들이 다시 와서 봐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 둘째, 폰세는 당시 이미 메이저리그 스카우팅의 레이더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재평가 자체가 극적인 효과를 냈다. 기대치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상승폭이 커 보인다. 아담 올러의 현재,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올러의 2025 시즌 초반 성적은 인상적이다. 4경기 선발 등판에서 24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1.12를 기록했다. 피안타율 0.172, 윗 0.90은 단순한 반짝 호투 이상의 기반이 느껴지는 수치다. 전년도인 2024 시즌에 11승 7패, 평균 자책점 3.6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단계적인 향상이 감지된다. 그렇다면 올러와 폰세의 상황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 유사한 측면부터 살펴보자. 올러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KBO에 온 선수다. 오클랜드와 마이애미를 거치며 메이저리그 통산 36경기에 나섰지만 평균 자책점 6.54는 혹독한 성적표였다. 한국에 와서 뭔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닮았다. 리그 내 복수 구단 관계자들이 시즌 전부터 공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실제로 스카우트들이 경기장을 찾고 있다.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리그 경험이 쌓이면서 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서사도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도 뚜렷하다. 폰세가 재평가의 계기로 삼은 것은 새로운 구종의 추가라는 명확한 변수였다. 올러의 경우 슬러브 커맨드 향상과 전체적인 경기 운영 능력의 개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이 폰세의 키체인지업만큼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변화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향상된 커맨드와 경기 운영 능력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스카우트들이 전혀 다른 선수로 인식할 만한 새로운 무기가 추가됐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다. 또 다른 차이는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나온다. 폰세가 계약을 맺던 2024년 오프시즌의 메이저리그 시장 상황과 올해 말 올러가 직면하게 될 시장이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선발 투수 시장의 수급, 각 구단의 로스터 상황, 그리고 당시 경쟁 선수들의 존재 여부가 폰세의 계약 규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올러가 설령 좋은 시즌을 마친다 해도 그 시점의 시장이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불펜 자원으로서의 올러라는 시각. 기사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등장한다. 팀 에이스인 제임스 네일보다 오히려 올러의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 근거는 포지셔닝의 유연성이다. 네일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과 불펜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역할이 애매한 반면 올러는 불펜 투수로 기용했을 때 순수 구위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생각보다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메이저리그 팀들이 KBO에서 투수를 영입할 때 반드시 완성도 높은 선발 투수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역할을 채울 수 있는 특화된 도구를 찾는 경우도 많다. 150km/대 중반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불펜 자원이 $200만 수준의 계약을 받을 수 있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도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폰세는 선발 투수로서의 성공을 KBO에서 증명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로 계약을 맺었다. 올러가 불펜 자원으로 평가받는다면 그 계약 규모와 성격은 폰세의 경우와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폰세의 3년 $3천만 올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기아의 고민, 원투펀치 공백의 실질적 위험. 기사가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결국 기아 타이거즈의 팀 전력과 관련된 것이다. 현재 기아의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로 꼽히는 네일과 올러가 동시에 메이저리그 스카우팅의 레이더에 포착되어 있다. 시즌 중반 혹은 시즌 종료 후 두 투수 중 하나라도 빠져나간다면 기아의 전력 구성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KBO 리그에서 팀의 주전 외국인 선수가 시즌 도중 혹은 시즌 후 메이저리그로 떠난 사례는 적지 않다. 다만 두 명의 핵심 외국인 투수가 동시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조금 더 특수하다. 팀 입장에서는 대체 자원을 미리 탐색하거나 혹은 선수들과의 계약 조건에 대해 이른 시점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유인이 생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단순화의 위험이 있다. 스카우트가 경기장에 나타났다는 것이 곧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스카우팅은 탐색의 과정이지 결정의 선언이 아니다. 폰세의 경우처럼 관심이 계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성적, 건강,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올러가 시즌 초반의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과거 데이터가 주는 신중한 교훈. KBO 출신 투수들의 메이저리그 복귀 혹은 진출 사례를 돌아보면 성공 여부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선수도 있다. KBO에서의 성공이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토론토와 대형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계약이 양측 모두에게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올러가 폰세와 비슷한 궤적을 따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과거의 한 데이터 포인트로 미래를 예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두 선수의 경력 궤적, 구종 구성, 그리고 시장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비교할 수 있고 무엇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가? 이 분석에서 합리적으로 비교 가능한 것들이 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KBO 리그에서 잠재력 있는 투수를 적극적으로 탐색한다는 리그 간 관계의 구조적 측면. 선수가 새로운 환경에서 기술적 변화를 이루었을 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 패턴. 그리고 팀 입장에서 핵심 자원 이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구단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이 그것이다. 반면 무리하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폰세가 받은 계약 규모를 올러의 잠재적 가치와 동일시하는 것. 시즌 초반 4경기의 성적으로 시즌 전체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스카우트의 방문이 곧 영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 등이다. 무엇보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선수의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맺은 말, 질문으로 남겨두는 이유. 올러의 2025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아가 어떤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지, 그리고 폰세의 사례가 진짜로 반복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야구 시즌은 길고 변수는 많다. 이 글에서 시도한 것은 두 상황을 같다고 말하는 것도 다르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아니다. 비슷해 보이는 장면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 비슷하고 무엇은 달리 봐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 그 자체가 야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반복되기도 하고 반복되지 않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반복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 질문을 시즌 내내 이어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